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출간한 LN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LNF는 전자공시를 통해서 보면은 양극재 판매에 대해서만 있는데, 리포트를 보니까 부분별 매출 비중이 나왔기 때문에 리포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기차 부분이 62%였고 ESS 부분이 28%, 그리고 기타 부분이 10% 차지를 했습니다. 2022년도 1분기 매출액은 5,53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83% 증가가 되었고, 영업이익은 530억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는 매출액은 7%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은 28% 상회를 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도 견고한 테슬라양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이엔드 NCMA 양극재 수요 증가로 인해서 판매가 증가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분기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NCMA 매출 비중은 60% 이상 추정이 되는데요. 굳이 1공장 풀 가동으로 인해서 생산 효율 증대를 이루고 있고, 분기 최대 OPM은 9.6%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NCMA라고 하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 포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양극재에는 보통 NCM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니켈이 많이 포함되어일수록 물론 주행거리는 길어지겠지만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NCMA, 즉 알루미늄을 포함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니켈은 90%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은요 8,40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09% 증가가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72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153%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상 최고치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해 테슬라 셧다운에도 니켈 90%의 NCMA 수요는 지속이 될 것이고, 고객사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공장을 조기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상승은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요, 북미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양극재, 전구체, 리사이클의 협력 구체화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 해외 캐파 증설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 향 기존 계약이 21년도 1월에서 22년도 12월까지였는데요. 이 계약이 1.4조 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만료에 대해서 중장기 추가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주가의 모멘텀이 다소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5월 18일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출하량은 약 40% 증가한 매출 성장을 이뤘다라고 하는데요. NCMA 양극재의 견조한 수요로 재고까지 납품하면서 선입 선출 방식에 따라서 이익률 개선이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은요 8,351억, 영업이익은 743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NCMA 수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 5월 말부터 굳이 이 공장의 총 생산량 7만 톤 중에서 4만 톤을 조기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분기 판가 상승으로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 상하이 공장이 정상화되고 베를린, 텍사스 공장 생산도 본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양극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고객사도 선제적인 재고 축적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리포트가 그렇지만 여기서도 목표 주가 상향을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레드우드사와 JV를 포함해서 세 4곳 정도의 고객사와 논의도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해외 증설 및 추가 고객사 공급 발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사의 다변화, 1번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이 3-4곳에 대한 고객사의 다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슈가 나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같이 안 좋아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사의 다변화를 구축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관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단결정 및 니켈의 96%의 차세대 제품도 내년에 생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DS투자증권에 의하면요, 니켈의 93%의
단결정 제품도 양산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단결정 양극재 파우치는 배터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됐었던 첫 번째 이유는 LG 에너지솔루션의 테슬라양 원통형 전지 출하량에 비례한 하이니켈의 NCM의 외형,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수요가 부진했던 ESS, SK향, NCM 523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적을 기여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러니까 안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적을 낮게 기여를 했고, 잘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을 확대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서프라이즈가 됐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NCM 523 같은 경우에는 니켈이 5, 코발트가 2, 망간이 3이기 때문에 NCM 9 반반 같은 경우보다 더 가격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M 9 반반이 더 많이 팔리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으로 2분기 매출액은요 9,12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5% 성장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85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1%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전지 생산 캐파 상향이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간 20GW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고객사의 전지 내재화 전략에 따라서 NCMA 양극재 대량 양산이 가능한 동사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을 2022년도에는 3.4조 원, 23년도에는 5.7조 원, 24년도에는 8조 원가량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리츠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현금 흐름을 한번 그어봤는데요. 2022년도까지 투자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과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교차가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LNF가 코스닥 시총 2위를 탈환했습니다. 1, 2위가 2차 전지주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주도주가 2차 전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이슈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도 간간히 소개를 시켜주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2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LNF가 LG에너지솔루션을 거쳐서 테슬라에 공급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테슬라 수혜주로 꼽히면서 2분기까지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일부터 코로나 봉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2차 전지와 관련된 자동차주들이 선전을 하면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같이 올랐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현수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LNF의 실적 중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 배터리양 양극재 부분이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양 제품의 출하 급증으로 호실적을 견인했다라면서 2차전지 소재 기업 중에서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LNF의 성장을 보면은요,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매출액은 57%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은 49%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는 46% 성장을 하고 2분기에서 3분기 갈 때는 4% 성장, 그리고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는 7%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를 하면은요, 아무래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퍼센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706.06% 상승을 했고요. 2분기 때는 1254.97%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3분기 때는 494.07% 성장을 할 것이고 4분기 때는 203.89%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LNF는 24만 8천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24% 평균적으로 상향 리포트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 대비해서 목표 주가는 51%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목표 시가총액을 구하면 8조 5,498.56억 원이 나오는데 현재는 8조 9,105억 원이 나옵니다.
시가총액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시가총액이 목표 시가총액보다는 조금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발행 주수를 나누니까 적정 주가는 23만 7,961원이 나옵니다. 현재는 24만 8천원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초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F에 대한 전망은 100점을 주고 싶고요. 그리고 리스크, 이건 좀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랄까요. 10점의 점수를 주고 싶고, 개인 평가는 저의 사심을 마구 담아서 99.9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의 모멘텀이 더욱더 긍정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니켈 96%, 93%의 단결정 신제품이 출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한 수주 전망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여력 분명히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 증가로 인해서 재고 감소와 조기 공장 생산에 대한 이슈도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판가 인상까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원자재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또한 고객사의 다변화 및 신규 계약을 통한 신규 수주에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고객사가 지금 현재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3-4곳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신규 수주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도 아직 어디랑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에 반영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입니다.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고요. 또 앞으로 중국의 봉쇄 조치가 정상화로 변환될수록 LNF에 대한 이슈도 점점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분기별로 보더라도 혹은 연도별로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쭉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정말 꼭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LNF 리스크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총 2위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LNF는 투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증설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한 성장주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더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고평가 주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의 고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가의 고점, 매물 저항대가 두껍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주가의 흐름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99.9점을 드리고 싶은데 기업의 미래 가치가 빛을 발하고 그 가치가 아직 주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주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일봉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일봉을 봤었을 때 짝꿍둥이 패턴으로 쌍바닥을 긋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대다수 이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 바닥보다는 낮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폭을 크게 키우기는 어렵다라는 평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평균적인 부분이지 이게 무조건 100%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차트의 패턴으로 봤었을 때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는 저가 한 10만원대 아니면 20만원 초반대까지 왔었을 때 신규 매수를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혹은 지금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앞으로 6월 FOMC 회의 때까지는 큰 이슈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반등을 주면서 박스권 안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시총 2위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스권 안에서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박스권 안에 있는 부분을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월봉에 대해서도 보면은요, 정말 아름다운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우상향이 아직은 깨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안타까운 부분은 최고점인 25만 5천 원을 아직 뚫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나는 월봉으로 봤었을 때 언제 사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이 추세의 하단 부분 혹은 이 추세를 뚫고 안착을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추세를 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LNF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